오늘 15단원, 오늘은 15단원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일단 219쪽 한번 잠깐 볼래요? 219쪽. 219쪽을 지금 보면은 1번에 정적분과 넓이다 하고 나와 있지.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원래 설명하던 정적분에 대한 넓이를 설명하는 방법이었거든. 무슨 방법을 이용하는 거냐면 잘게 쪼개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넓이를 직접 찾아보게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넓이를 구하는 방법, 현재 교육과정상에 남아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넓이 구하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 넓이 구하기. 그 중에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 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자고.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fx라는 그래프에서 임의의 점 A에서부터 임의의 점 B까지, 그리고 x축을 포함해서 둘러싸인 부분, 즉 A에서부터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fx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넓이를 찾는 방법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서 넓이에 대한 얘기들, 처음에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내용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두 번째, 그래프의 모양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될 거냐?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서 얘가 fx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여기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B까지라는 이렇게 생긴 구간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요 넓이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정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잘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합친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잘게 잘라놓은 선들. 그랬을 때 봐봐. 위에 있을 때는 잘라놓은 선들이 전부 다 양수값이니까 다 더하면 그냥 하나의 양수인 값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잘라놓은 값들이 전부 다 음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음수값이 등장을 하겠지. 근데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음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두 번째, 그래프 자체가 음수로 등장을 하고 넓이 자체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찾아놓은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될 거라는 얘기지. 근데 그 값은 넓이라고 계산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때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를 계산을 하되 절대값 fx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절대값 fx를 취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혀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즉 그래프의 모양이 뒤집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서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즉 여기 부분하고 대칭이 되는 이 부분의 넓이로 바뀌어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양수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냥 바로 계산, 음수 쪽에 그려지게 되면 절대값 붙여서, 즉 절대값을 붙인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하되 마이너스 fx dx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그려놓는 거야.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fx.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지점 A에서부터 여기쯤 C로 잡고 B로 잡고 가운데 있는 0이 되는 지점을 C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A와 B에 대해서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합쳐놓은 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이럴 때 한쪽은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데 반대쪽은 음수 쪽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적분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 넓이를 찾게 될 때 인테그랄 그냥 바로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음수 쪽에 있는 게 합쳐지게 되면 원래 내가 찾고 싶었던 넓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양수 쪽에 나와 있는 a부터 c까지를 적분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음수 쪽에 나와 있는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나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줄 요약해서 간단하게 식으로 써본다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의 dx라고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양수 쪽은 범위 나눠서 음수 쪽은 마이너스 부 붙여서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걸쳐서 했었던 내용들이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219쪽의 첫 번째 얘기들이에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X축이 아니라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Y축이.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를 X는 F의 Y다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여기쯤에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쯤을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인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갑자기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뭔가 조금 애매한 상태야. 맞지? 어떻게 해야 될까?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을 때는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관계식 자체가 어차피 X는 이라고 써져 있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Y고 치역이 X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Y에 대한 식을 그냥 바로 Y에 관해서 적분해버리면 그만이야. 문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의역이 누구고 치역이 누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도 상관은 없다. 확인됐니?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처럼 Y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시계 모양이 등장을 했다라면 그때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계 모양이 Y에 관한 식으로 나온 게 아니야. 즉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관계식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Y는 fx로 그려져 있어. Y는 fx로 그려져 있고 여기 상태에서 Y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나오게 되는 적분된 범위인 요 넓이를 찾으라고 시켜.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풀이하는 방법 첫 번째 풀이법 뭐냐? Y는 fx라고 되어 있는 식 있지. 이거를 x는 fy라는 식으로 고쳐서 적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 직접 고쳐버리면 되는 거잖아. 고쳐버리면 위에 있는 4번의 내용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근데 이거를 직접 고친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 잘 봐. 자, 그림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여기가 A부터 시작해서 이제 B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넓이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지? 맞니? 얘를 어떻게 하느냐?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려. 뭘 만들겠다는 얘기야? 역함수 만들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역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구간, 즉 여기 A일 때 무언가 X값이 등장을 하겠지. B일 때 무언가 X값이 등장을 했겠지. 이때 값들을 점들 자체를 1로 다 옮겨버리는 거야. 이 점을 1로.
그러면 y가 a야.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면 뭘로 바뀌어? x가 a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다시 y가 b면 x가 b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이 상태로 해서 y는 f의 역함수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넓이를 찾아도 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뭘 하게 될 거냐? y는 f의 역함수를 만들어서 적분을 해서 넓이를 직접적으로 찾아버리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결국에는 역함수를 만들라는 얘기는 얘를 고쳐서 푸는 거랑 비슷해. 왜? 원래 있었던 식을 결국 바꾸란 얘기잖아.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식을 만들게 되는 거지. 뭐 한 거야? 역함수 만든 거야. 결국엔 이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식을 바꾼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힘든 건 매 한 가지야. 그래 안 그래? 그치? 1번에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역함수를 만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같이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취급을 하고 실제로 세 번째 방법을 취하게 되거든.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은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요렇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요렇게. 이게 y는 fx야. 그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맞지? 자, 요 상황에서 이 넓이를 찾으라고 시키는 거거든. 요때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계식에 a를 대입해서 x 값을 찾아. y에다 a를 대입해서 x를 찾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느냐? 그냥 m이 된다라고 가정하자. 확인됩니까? 자, 다시 관계식에 b를 대입해서 x 값을 찾으면 n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확인돼요? 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점들 두 개를 따로 찾고 나면 이렇게 생긴 큰 사각형이 하나가 보여. 맞죠? 자, 여기 가로의 길이가 여기 점의 이름을 좀 붙이자. 여기 오고 요 점을 여기서부터 A, B 그리고 여기를 C, D, E라는 점으로 5개의 점에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확인됐지? 요때 사각형 ODCB의 넓이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점접해 찾아버렸으면 직사각형이잖아.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가 B가 되게. 맞죠? 여기에서 빼버리는 거야. 누구를 뺄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는 거야. 여기를. 요 사각형이 뭐야? 사각형 O, 요 점이 또 필요하네. 이 F라는 점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O, F, E, A라는 넓이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남아? 빨간색으로 색칠한 데 남고 요 밑에 곡선하고 M에서부터 N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이 남겠지. 확인돼요? 즉 여기 부분의 넓이 하나만 더 찾아서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맞죠? 여기 부분의 넓이. 그랬을 때 요 넓이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게 되느냐? 인테그랄 m부터 n까지 fx dx잖아. 맞죠? 이 넓이가 여기서 찾던 넓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전체 큰 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하나씩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 4번하고 5번 그림 결국에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4번에서는 y에 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5번처럼 x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고 이쪽 옆에를 적분하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역함수 만들어서 직접 넓이 구한다.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번거로울 거니까 우리는 이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남기자. 어떻게 풀 거다? 전체 사각형 그려놓고 작은 거 그리고 적분한 부분 빼서 실제로 색칠한 부분만 남기는 쪽으로 생각하자. 마치 어디서 많이 보던 거냐? 중학교 1학년 2학기 할 때 이상한 도형 있잖아. 부채꼴 막 그려놓고 이상한 그림 만들면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막 사각형 빼면 삼각형 빼면 활골 나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던 거지. 그런 식으로 도형들의 넓이를 제거시키면서 구하는 방법으로 따라가자는 얘기야. 계산이 조금 귀찮더라도 이 방법이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y라는 축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 4번, 5번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서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확인돼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또다시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그림도 나올 수 있겠지. y라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라는 축에서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 x는 fy다라고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a, b, c라고 잡아놓고 보면은 나보고 색칠한 부분 여기랑 여기를 찾으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은 따로 그려놓진 않았지만 이쪽은 양수값이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지. 이쪽은 음수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호 바꿔서 적분해서 더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적분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y의 dy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거를 나눠놓고 생각을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의 dy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fy의 dy. 지금 그림에선 이렇게 되겠지. 즉 음수 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양수화 과정을 거쳐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처자냐 이 새끼야?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림으로 넘어가 보자. 자, 7번째. 이번에는 이제 다시 x축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x축이 이렇게 있어. 확인됐죠? 여기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2차 함수가 있어. fx야. 확인? 그리고 또 그냥 마음대로 그려진 이렇게 생긴 하나의 식이 또 있어. 이게 gx야. 확인돼요? 이때 교점이 분명히 여기 두 개가 보이네. 그치? 이때 여기를 내가 A, 이쪽 점을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보고 여기 부분의 넓이를 찾아보라고 시켜.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잖아. 맞지? 얘를 여기로 돌아오면 돼. 여기서. 얘도 엄밀히 따지면 곡선하고 선, 두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x, dx 바로 그냥 계산했지. 근데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밑에 있는 선을 내가 gx라고 이름을 붙여버리잖아. 그러면 fx-gx가 되는 거라고. 왜? 실제로 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gx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지금.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기 0을 하나마나 똑같아서 그냥 생략해서 표현을 했었던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은 fx 있고 gx가 있는데 gx가 위에 쪽에 있고 fx가 밑에 쪽에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gx에서 fx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적분을 하게 되면 잘게 잘게 자르는 거잖아. g에서 잘게 잘게 자르게 되면 이 길이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f에서 자르게 되면 이 길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노랑에서 초록을 빼야지만 여기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녀석을 찾게 될 때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어떻게 하게 될 거냐? gx에서 fx를 뺀 것만큼을 적분해라 라는 얘기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임의의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도 바뀐다? 어떻게도 바뀌냐면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곡선이 있어. 이게 fx야. 그리고 gx라는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아이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예쁘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냥 그려진다라고 해보자. 확인됐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 가운데 만나는 점을 C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때 우리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찾으라고 시켰어.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쓰면 인테그랄 어차피 A부터 B까지 갈 거지?
그리고 fx 마이너스 gx에 절대값을 붙이고 dx라고 써버리면 그만이야. 맞죠? 왜?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이유는 A부터 C까지 구간은 fx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B에서부터 C까지 구간은 gx 그래프가 더 위에 있잖아. 누가 더 위에 있을지 모르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될지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이렇게 생기네. f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뺀 거를 적분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더하기 마찬가지로 C부터 B까지는요. C부터 B까지는 gx가 더 위에 있지? 그러니까 gx에서 fx를 뺀 거를 적분해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눠지면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도형들 막 그려보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개야. 첫 번째, 일정 구간에서 넓이를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의 곡선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둘러싸여 있는 곡선을 뺀 것만큼을 구간 안에서 적분해라. 근데 그걸 빼게 됐을 때 음수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은 전부 다 양수화 과정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본 부분들이 여러분들 책에 있는 219쪽 그리고 220쪽까지 얘기에 전부 다야. 사실 220쪽 잠깐 보면은 포물선과 넓이라고 해서 직접 적분하는 식에 대해서 1번하고 2번 쪽 보면 공식화 시켜놓은 애들이 있거든. 그치? 외우지 마. 그냥 적분하는 걸로 연습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21쪽을 지금 보면은 역함수와 넓이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4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지금 뭐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거랑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기억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린 넓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걸 꾸준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혹시 말로만 써져 있다라면 사실 그 넓이가 어떻게 될지 양수일지 음수일지 짐작 자체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말로만 써져 있는 문제들은 대충이라도 좋으니 그래프를 꼭 그려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려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9번째 얘기 하나만 딱 하면은 끝이거든요. 자, 9번째. 이제부터 잘 봐. 잘 봐.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 과장을 해서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게 그냥 fx야. 여기가 a, b, c 이렇게 써봤어. 확인됩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했더니 이게 0이래. 적분을 했더니 0이 된 거야. 0이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 위에 쪽 넓이랑 여기 밑에 쪽 넓이, 정확히 말하면 넓이가 아니지. 위에 쪽 적분한 거랑 아래 쪽 적분한 게 되겠지? 두 개를 적분한 게 더한 게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이쪽을 넓이화 시키고 얘도 넓이로 바꾸면 둘의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즉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쪽 넓이를 S2라고 하면은 결국 S1과 S2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이번엔 거꾸로 한번 써보는 거야. S1이랑 S2가 같으면 전체식의 범위인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직접 적분한 값은 0이다. 역시나 맞는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즉 하나의 명제가 참이 될 것이고 그 명제의 역도 참이 된다라는 얘기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되십니까? 나 믿어도 되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추가로 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내용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끝난 거야. 222쪽까지 그냥 얘기가 끝난 거야. 확인됐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222쪽을 보잖아. 3번 하나만 보면 돼.
3번 보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2차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접선을 두 개 그린 거야.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접선이 나오고 이렇게 생긴 또 하나의 접선이 나왔는데 두 접선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요 넓이 우리는 어떻게 찾게 될 거냐? 접점하고 접점이 분명히 있겠지. 그리고 여기 교점이 있겠지. 접점의 x좌표를 A, 여기를 B, 그리고 이쪽에 접점의 x좌표를 C라고 하잖아?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이쪽 직선을 빼면 요 넓이가 되겠지. 맞아요? 다시 B에서부터 C까지 2차 함수에서 또 다른 직선을 빼면 반대쪽 넓이가 나오겠지. 그거 직접 두 개 더해버리면 돼. 굳이 뭐 공식으로 기억할 필요 없어. 관계식이 지금처럼 그래프가 두 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세 개가 그려져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직접 어떻게 둘러싸여 있을 거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유형으로 정리할 필요 있을까? 없어. 여기까지 해서 9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마지막 거는 됐다고 해. 이렇게 해서 9가지만 딱 기억을 해놓는 걸로 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이 다 그려지면서 적분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결국에 이번 단어는 연습만이 살 길이야. 그래서 책 꺼내봐. 같이 한번 풀면서 가보게. 자, 문제에다가 번호를 하나씩 붙여놓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 나갈 거야. 자, 1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요. 1번 문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찾아 그랬죠. 이거 곡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직접 그려봐야 될 거거든. 이 1번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3번. 오케이? 자, 3번. 그래서 체크를 하시려면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곡선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또 다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 그러면 결국에 곡선과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1, 2, 3번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가 되겠지? 뭔지는 이따가 그려보고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번을 보잖아요. y제곱은 x 플러스 4라고 돼 있어. 맞죠? 이 관계식에다가 밑에다 적어놔. 이게 바로 x는 fy라고 나와 있는 관계식이야.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함수는 y는 무슨 x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던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y제곱은이라고 나와버렸잖아. 이렇게 되면은 x는 y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을 고쳐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침 딱 보니까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딱 뭐야? 딱 이 4번이야. 관계식 이쁘게 나왔겠다. 범위 나왔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3번 문제를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 두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고 시킨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거 누구야? 7번 그리고 8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 또 한 번 더 넘겨서 5번 문제를 보면은 곡선과 X축 및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두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맞죠? X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의 범위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치고 좀 적어보자. 두 개의 직선 x는 3-2h, x는 3 플러스 2h.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적분할 범위가 되는 거야. 적분 범위라고 적어놔.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2, 3번 그림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6번 마찬가지로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여기 있는 7번 아니면 8번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걸 거야. 그치? 확인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다시 7번 문제를 또 보면은 역함수에 대해서 정적분할하고 시켰잖아. 맞지? 이게 딱 뭐야? 여기 보이는 이 5번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역함수에 대한 거 직접 역함수 관계식 만들어서 풀어도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건 최후의 방법이라 그랬어. 뭘로 생각하라고? 도형의 넓이 이렇게 잘라서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7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쳐놔. 오늘 같이 풀어보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해보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뒤에 나와 있는 8, 90번은 넓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높이 찾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지. 이건 아직 설명 안 한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거 문제 같이 풀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8, 90번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로 더 할 거야. 알겠죠? 자, 1번부터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고 시켰어. 결국에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냐? 곡선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Y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라는 녀석을 그려볼 거야.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돼? Y 프라임의 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Y 프라임 값 굳이 안 찾아도 상관은 없어. 그래프의 개형을 바로 얘를 인수분해해서 x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의 곱이에요 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니?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되잖아. 이 상태에서 직접 그래프 그리는 거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2에 0에 2 이렇게 점을 딱 찍고 하나만 생각하면 돼. 뭐 생각하느냐? 여기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서 자, 어차피 여기는 0, 0, 0을 지나게 될 거니까 극대값이 여기 사이에 있을지 여기 사이에 있을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냥 1 하나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럼 그냥 여기쯤에다 점 하나 찍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나오지. 그럼 여기쯤에다 그냥 점 하나 찍고 그래프 그냥 이어버리면 돼.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그래프가 극대극소가 뭔지를 찾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어차피 둘러싸인 도형 이 넓이들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적분해버리면 돼. 양수값이니까. 근데 뒤쪽에 나와 있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범위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4x를 적분해야 되겠지. 부호를 바꿔서. 맞습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프 모양만 확인하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이렇게만 써놓고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 또 가는 거야.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B.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이번에는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X축 하나 만들고 저기 있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게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가 a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린 a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를 통째로 dx 해라.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겠지? 맞니? 맞긴 개뿔이 맞아? 음수 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를 전체식에다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어. 계산 다 해버리고. 알겠죠? 어차피 시계값을 양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또 하나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가 되고 둘러싸인 부분 여기의 넓이가 b가 된다는 얘기잖아. 너 일어나. 뒤로 나가서. 그러면 이번에는 b의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 마이너스 x의 제곱의 dx요. 라고 그냥 바로 찾아버려도 상관없겠죠. 확인되셨나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a, b 값 더해버려라. 이렇게 해버리면 돼. 어려워? 그냥 할만하겠지. 그냥 넓이는 할만해. 아직까지는 특히나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럼 필수리 3번이야. 3번은 지금 y의 제곱이 x 플러스 4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내용을 다시 쓰면 x는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버리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x는 y 마이너스 2에다가 y 플러스 2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가 y축이 될 거거든. 이쪽이 x축으로 이렇게 잡히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모양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 사실 좀 약간 에러지. 그치? 그냥 생각해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그래프는 기하 벡터 가서 배운단 말이야. 지금은 안 배워.
그래서 얘를 우리는 편법을 동원하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 지금 이식 보면은 정의역이 y고 치역이 x지. 지우지 마, 지원아. 정의역이 y고 치역이 x지. 여기를 y축으로 잡아버려. 정의역을. 그리고 여기를 뭐 하면 돼? x축으로 잡아버리면 돼.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제 사람이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돼버려. 맞죠? 이렇게 봐버려.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려버리잖아. 선생님들에 따라서 간혹 가다가 야 정의역이 무슨 x축이 여기야. x축이 여기지 왜 y축이 여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그걸로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를 답안지 있지. 서술형 답안지가 원래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놓고 요대로 그려. 그리고 다시 세우면 돼. 그러면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나와. 즉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음수 쪽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음수 쪽이 나오니까 이 음수 쪽이 이렇게 돌면 되잖아. 그러면 돌리고 나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그림 그냥 만들어진단 말이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려버려. 회전을 시켜버리란 말이야. 그려놓고. 서술형으로 나와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면. 객관식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그려버려. 풀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넓이 어디야? 여기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음수 쪽에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바로 y제곱에 마이너스 4를 dy 한다 하면은 안 되겠지. 이번에도 뭐 해야 돼? 마이너스 5 붙여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그냥 이렇게 계산해 버리시면 끝이에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풀이하는 하나의 팁을 얘기해 준 거야. 종이 하나 접어라. 돌려라. 그려놓고 돌려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저는 또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곡선의 모양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직선 그리면 증가함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하면은 여기 넓이가 될 거야. 확인됐죠? 그럼 이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만나게 되는, 같아지게 되는 이 두 점의 x좌표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 되겠지? 맞니? 다시 말하면 두 개씩 직접 연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x-x의 제곱이 지금 나와 있는 식에서 x-3이랑 같구나. 이거 풀으란 얘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즉 여기 보이는 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3일 때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감 오제. 그냥 바로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고 위쪽에 있는 관계식이 3x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고요. 여기서 빼기 밑에 있는 x 마이너스 3을 뺀 게 적분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뭔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도 정리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괜찮지? 나만 그래? 자, 그러면 5번 문제 또 가보자. 자, 5번 문제도 오늘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해봐. 왜 다시 해보냐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면 요거 놓치고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 5번 문제에서 결국에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는 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 우리 밑줄 친 거 있지. x가 3-2h랑 x가 3+2h 걔가 적분 범위다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왜 적분 범위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판별식 직접 써보면 0보다 작을 거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형태야. x축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맞죠? 이 상태에서 x는 3-2h. 그럼 3-2h라는 선을 대충 여기쯤이라고 생각해 볼까? 그럼 3 플러스 2h는 대충 여기쯤.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 4개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여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x는 나와 있는 애를 그냥 적분 범위로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봤었던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게 될 거냐? 인테그랄 3-2h에서부터 3 플러스 2h까지 적분을 할 건데 바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을 적분해라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봐봐.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3-2h, 3 플러스 2h 같은 h가 미지수. 그러니까 이 넓이를 문제에서 SH, 즉 H에 관한 식으로 설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주어진 식을 계산해서 정리해서 만든 다음에 주어진 거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니? 자, 찾는 방법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잘 봐. 여기 보이는 얘를 어차피 우리는 fx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적분해서 3분의 1 x 세제곱 막 쓸 필요가 없어. 지금 문제에서는. 오케이? 어떻게 가게 될 거냐? 직접 우리는 바로 적분을 이렇게 해버릴 거야.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이 식의 모양 fx잖아. 그죠? 그러니까 라지 fx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3-2h에서부터 3 플러스 2h까지 적분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는 SH라는 녀석은 라지 F에다가 3 플러스 2H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 라지 F에다가 3 마이너스 2H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 써도 돼. 확인됐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SH 찾으라고 시킨 거잖아. 도함수잖아. 대입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2h 라지 f 그리고 마이너스 라지 f의 3 마이너스 2h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주어진 식의 값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하면은 4 라지 f 프라임의 3이랑 같은 얘기잖아. 맞아요? 2 빼기 마이너스 2 공식처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뭐야? 4F3이랑 같은 거잖아. 맞아요? 요렇게까지 가는 거야. 넓이를 이용해서 이제 요렇게도 문제가 변형될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변형돼서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한 번 더 풀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필수예제 6번. 요 6번 문제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뭐야? 하나의 곡선이 그려질 거야. 뭐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이렇게 그림만 그려보자고요. 여기다 그림만 그려보자. 아래로 볼록한 하나의 곡선 그려질 거고 위로 볼록한 또 다른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치는 거야.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여기 넓이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돼? 만나게 되는 교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지. 그리고 그 사이 범위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마치 누구랑 똑같아? 4번 문제랑 같은 문제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자, 뒤로 넘어가서 7번. 7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쳤죠? 이거 오늘 꼭 진짜로 다시 풀어봐야 돼, 집에 가서. 자, 그래서 7번에 나와 있는 문제만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역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자, fx가 지금 현재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라고 그려져 있고요. 그거의 역함수 gx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그리고 2부터 6까지 gx dx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좌표 평면을 만들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fx 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내면은 여기가 2라는 점이 될 겁니다. 확인됐죠? 여기가 2. 자, 이때 우리는 일단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할 건데 내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부터 2까지? 그럼 0일 때 여기지. 여기서부터 2일 때 얼마가 되지?
4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2일 때 6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잖아. 맞지?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 밑에 쪽 넓이가 되면서 요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됩니다. 맞나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일단 요거 찾는 거야. 요게 여기. 이게 S1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일단 절반은 해결을 한 거야. 맞지? 이제 우린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gx의 dx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얘는 이제 어떻게 찾게 되느냐?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는 봐야 돼. 그리고 나면 확인이 돼. 자, 이렇게 우리가 y는 x를 지나가게 그려버리면 gx 그래프는 여기 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려지게 되는 거네. 2,0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gx로 확인됩니까? 그럼 2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지. 여기 6까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2부터 6까지가 돼버리면 얘네가 생각해봐. x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해서 6이 나와야지만 역함수에서 x가 6일 때 뭔가가 나올 거란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6일 때 함수값 얼마니? 이때 4잖아. 맞니 아니니? 아니 4가 아니라 2. 어이씨 이거 그림 너무하잖아 이러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2부터 6까지야 맞지? 6일 때 함수값을 내가 찾을 거고 우리가 찾을 거거든? 6일 때 함수값 한번 찾아봐. 6일 때 함수값 얼마야? 6 여기 말고 여기쯤으로 가자. 6일 때 함수값. 자 y가 6 나온다는 얘기잖아. x가 얼마여야지만 y가 6 나와? 2면 되잖아. 그러니까 6일 때 요렇게 2일 때 요렇게 같은 값을 가지게끔 그려지게 될 거고 우리가 gx에서 찾으려고 하는 애는 얘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S2.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S1과 S2 찾으라는 것까지 확인됐니? 자 그랬을 때 일부러 요거 함수값 찾으라고 시킨 거거든. 자 요만큼의 간격이 얼마야? 4지. 요만큼의 간격은 얼마야? 2지. 자 요거를 요 그림에서 보잖아. 요만큼 간격 4지. 이만큼 간격 얼마야? 2지. 왜? 0에서부터 2까지잖아. 2일 때 6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이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아지게 되는 거지. 즉 여기가 그냥 S2야. 그럼 우리가 굳이 적분하고 뭐하고 막 재질 구력에 할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S1과 S2 더하는 게 목적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바로 뭐 넓이 찾으면 돼?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그냥 하나 딱 구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등장했을 때 도형의 그 넓이를 이동시켜서 구하는 것도 가능해. 잘라내는 거, 이동시키는 거, 뭐 결국 다 같은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구하게 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꼭 다시 한번 해봐. 알겠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여기까지다. 그럼 이제 8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자. 자 8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내용들은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얘기거든. 이제 적분의 활용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여기도 앞에 우리가 했었던 넓이 구하기도 적분의 활용인데 넓이 구하기는 그냥 넓이 구하기라고 따로 유형으로 만들고 지금 나오게 되는 여기 8, 9, 10번에 대한 얘기들 문제 8, 9, 10번 얘네들 그냥 적분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미분할 때 이거 얘기한 적 있었어. 내가 위치라고 부르는 게 있다 그랬지. 위치가 뭐였어? 변이. 그래 변이라고 쓰자 그러면. 변이. 그 변이라는 녀석을 내가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지? 변이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다시 속도라는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인됐죠? 자, 이때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그랬지. 미분되기 전식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변이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돼요? 네, 이게 끝이야. 여기 있는 8, 90번에 대한 얘기는.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보면은 우리가 변이 말고도 두 번째 이동거리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지. 이동거리. 그럼 변이와 이동거리의 차이점이 뭐야? 변이는 위치를 보는 거잖아. 플러스로 100, 뒤로 50이면 그냥 우리는 플러스 50만큼 갔다는 얘기가 변이. 이동거리는 플러스로 100, 뒤로 50이면 150만큼 갔다는 게 이동거리. 맞죠? 그랬을 때 그 이동거리를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뭐가 나왔어? 속력이 나왔었잖아. 맞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거리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니 아니니? 요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8, 90번 그리고 내용 정리 22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야. 223쪽에 나와 있는 내용. 확인됩니까? 자, 근데 이 223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여기 나오거든. 두 번째에 보면은 두 번째를 보면 위치라고 나오죠. 위치. 그 위치에 단순히 적분하는 게 아니라 뭐야? x0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그게 뭐냐면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 즉 내가 반드시 0에서만 출발할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플러스 3인 자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동을 했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두 칸을 갔어. 그럼 현재 내 위치는 뭐야? 5가 되어 있는 거잖아. 5. 맞죠? 그랬을 때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만큼 변했어요가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 이만큼 변했어요가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처음에 썼던 3만큼을 포함을 시켜야 내 현재 위치인 5가 등장하게 될 거니까 그 처음 위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내가 언급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혹시 몰라서 주의해서 봐둬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러면 충분해. 여기는 문제 보면서 같이 가도 돼. 자, 8번 문제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면 8번 문제를 읽어보면 정지에 있던 열기구가 수직 방향으로 출발한 후 t분일 때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 속도가 계속해서 변하는 걸 관계식으로 짜놓은 거란 얘기야. 맞죠? 이때 t가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t가 35분이라는 얘기는 0분부터 시작해서 35분까지 쭉 이동을 해갔다라는 얘기야.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35까지 속도라는 녀석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변이가 등장하게 된다. 라는 얘기로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35분일 때까지의 위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한꺼번에 적분하기에는 VT라는 관계식이 지금 어때? 두 가지 형태로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둘로 나눠서 관계식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나눠? 인테그랄 0부터 20분까지. 즉 t가 20일 때까지는 무슨 관계식을 따라가? t라는 관계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맞누? 그리고 더하기 다시 20에서부터 35까지는 무슨 관계식을 따라가? 60-2t라는 관계식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하면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내 현재 높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나요?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위치인 x0가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맞니 아니니? 맞지? 최초의 위치인 x0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문제를 지금 잘 읽어봤더니 최초의 위치가 어디야? 지면이었지. 지면이면 어차피 0일 거잖아. 그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는 식을 빼고 세웠던 거야. 그래서 지금 x0가 그냥 0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생략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한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미분에서는 뭘 했냐면 위치에 대한 관계식을 줬었어. h는 뭐다 하고서 이렇게 줬잖아. 거기서 t가 35일 때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냐 혹은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미분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미분한 식에다가 띠값 그냥 대입해서 35를 대입해서 계산했다.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가는 거야. 속도 관계식이 나온 상태에서 위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적분하면 되겠구나. 원래대로 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9번 문제로 가보자고요.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2cm,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에서 물이 가득 차서 흐르고 있대. 흐르는 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저거일 때 흘러나온 물의 양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싹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뒤로 쭉 뻗어서 그려지고 있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여기 파이프에 꽉 차게 물이 흘러나올 거래. 그제? 즉 다시 말하면 꽉 차게 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정사각형 모양의 파이프에 부피만큼의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즉 파이프에 부피만큼의 물이 나온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파이프의 부피를 찾으려면 밑면의 넓이가 4라는 건 알아.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맞지? 높이가 안 나왔어.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문제 중에 밑줄 한번 쳐보자고요.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거기가 바로 힌트야.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확인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 되겠지? 즉 멈출 때까지라는 말에는 멈출 때까지라는 그 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움직이게 만드는 속도가 0인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VT라는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 지금 VT라는 관계식이 2t-3t 제곱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쭉 풀면은 마이너스 3t로 묶어버리게 되면 t-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맞죠? 즉 t가 0일 때랑 3분의 2일 때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3분의 2라는 시간이 됐을 때 멈출 거란 얘기야. 물이 흘러나오는 게.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물이 얼마만큼 이제 흘러나왔느냐를 보게 되는 거잖아. 파이프가 처음에는 비어 있었어. 물이 이 뒤에 있었단 말이야.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0초가 땡 하는 순간 파이프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래서 3분의 2만큼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물이 통과를 하는 거야. 그리고 3분의 2가 딱 넘어가면서 다시 파이프가 막힌 거야. 즉 0에서 3분의 2까지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들어온 물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물이 바로 파이프의 부피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0에서 3분의 2까지 오게 됐을 때, 즉 3분의 2까지 오게 됐을 때 그 물의 부피를 찾고 싶어. 확인돼요? 그거를 지금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물이 얼마만큼 이동했니를 찾아버려도 된다는 얘기 되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럼 물이 이동한 거리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하면 돼? 속도를 적분하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식은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2시간까지잖아. 맞지? 3분의 2까지 VT라고 돼 있는 식을 적분해라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물이 이만큼 쫙 통과했다. 물이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 그랬지? 그럼 물이 이동한 거리 뭐야? 지금 이 파이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파이프의 길이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 파이프의 길이를 찾았어.
이게 곧 물의 부피다? 그건 아니지. 왜? 부피를 찾으려면 밑넓이에다가 파이프의 길이를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물의 부피는 우리가 찾은 파이프의 길이의 밑넓이, 즉 밑넓이가 4였잖아. 맞지? 여기다가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2까지 VT DT를 한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겠죠.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네, 이렇게요. 그럼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마지막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수직선 1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속도가 막 나왔다는 얘기야, 맞지? 이때 점 P가 원점을 출발해서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 그랬죠. 맞나요? 자, 그럼 원점을 출발한다. 처음 출발 위치가 나온 거야. X0가 원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처음 출발 위치.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에서 음으로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니요?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찾아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 지점을 지금부터 찾으려면 VT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VT의 그래프를 지금 봤더니 9t제곱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마이너스 3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가 그려지거나 즉 t가 0 이상 1 이하일 때 그리고 t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VT의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0에서부터 1까지는 9t제곱으로 그려지니까 원점을 지나게 되면서 1일 때 9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 9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얘는 어떻게 그려지느니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꼭지점이 0,12에 있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VT라는 그래프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속도 그래프 그려놨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지금 그래프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지. 양에서 음으로. 즉, 요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확인됐죠? 그럼 우리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겠잖아. t가 얼마일 때인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 보이는 밑에 있는 관계식이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겠지. 언제야? 2일 때가 되겠대. 확인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즉 t가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움직인 거리는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어. 변이라고 봐도 상관없고 이동거리라고 봐도 상관없어. 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변이값이 줄어들지도 않을 거고 이동거리도 어차피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하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2까지 척분하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누구를? VT를 DT해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쁘게 써본다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9t의 제곱을 적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를 적분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관계식이 달라질 거니까. 맞죠?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그래프에서 만약에 살펴본다고 하잖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이동한 거리 어디냐? 이쪽 거리랑 이 거리를 합쳐놓은 거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건지 알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였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였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속도를 잘게 자르면 그 미묘한 시간마다 이동한 거리가 쌓이고 쌓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들이 쌓이면 결국에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된다. 즉 정확히 말하면 변이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10번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자 8, 9, 10번 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문제 같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속도 그리고 속력, 변이와 속도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되는 거야. 확인됐죠? 이 문제들 지금 풀면은 우리는 단계별로 맞춰서 나간 거거든? 결국엔 뭐 했냐면은 일단 적분할 수 있는 범위를 찾게 만들어 문제에서. 지금은 얘는 주어졌었지만 여기서도 적분하는 범위 3분의 2 찾게 만들었지? 그리고 여기서도 적분하게 만드는 범위 2를 찾게 만들었잖아. 확인됐죠? 즉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 거니? 라는 적분 범위를 먼저 찾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힌트가 이제 다양하게 주어지겠죠. 뭐 물이 멈추게 됐다. 뭐 혹은 뭐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어진 힌트에서 적분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주어진 관계식을 가지고 적분해라.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9번 문제 같이 했을 때 VT가 2t-3t 제곱이다 막 나와 있지.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굳이 이 관계식을 쓰지? 막 이런 생각들 하지 마. 어차피 니네 물리 가면은 물리 시간에 다 증명해서 배우거든. 그러면 수학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관계식으로 나오는 애들 있지? 그거 물리 시간에 배운 조건들 하나씩 대입하면서 관계식 짜잖아? 전부 다 나오는 관계식이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의문 가지지 말고 그냥 이거 풀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받아들여.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여러 가지 넓이 구하는 거 그림 다 그려보면서 확인했어. 그리고 적분을 활용하는 거 변이와 속도에 대한 얘기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풀어본 거야. 어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을 거야.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잔실수가 좀 많은 단원이기는 해.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 가지고 문제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시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가지고 내가 이용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생각하면서 가. 결국엔 여기도 활용단원이라 사고력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확인됩니까? 자, 오늘 한 내용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있어요? 해 운이 없니? 지원이 없니? 재헌이 없니? 어디 건방지게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고 지랄이야. 씨. 내가 얘기했지 대답하라고. 그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숙제는 프린트 나눠드린 대로 해오시면 되고 혹시나 시진이가 또 볼 수도 있으니 지원이한테 프린트 꼭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